자, 오늘 이제 10월 19일입니다. 드디어 이제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샌디에고 파드리스. 사실은 이제 포스트 시즌 시작할 때 예상했던 매치업은 아니긴 합니다만 이 첫 번째 경기부터 눈부신 투수전으로 필라델피아가 기선제압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챔피언십 시리즈 1차전 오늘은 페코파크에서 열린 경기였는데 네. 샌디에고가 이제 상대 에이스인 윌러를 상대로 7이닝 동안 1피안타 무실점 탈삼진도 8개를 당하면서 정말 꽁꽁 틀어막히고 말았고요. 맞습니다. 이 7번 타자 유격수로 출전한 김하성 선수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2회에는 중견수 플라이, 5회에는 1루수 파울 플라이, 8회에는 3루수 파울 플라이. 아니, 플라이는 플라이인데 자꾸 이렇게 파울 플라이가 2번이나 나왔다는 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3타수 무안타였습니다. 사실 올 시즌에 김하성 선수의 이 내야 뜬공이 많이 늘어났을 때 제가 그랬었죠. 이거는 이제 장타를 노리는 거고 곧 이제 타이밍을 맞춘다면 오히려 지난해 맞추기에 급급했을 때보다는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그죠, 이게 퍼올리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 이게 시즌 예상은 맞았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윌러 선수의 패스볼 구위에 완전히 압도를 당하다 보니까 빗맞은 타구가 나왔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아요. 네, 오늘 경기 이 선발로 나왔었던 다르비슈 선수 역시도 호투를 펼쳐줬습니다. 7이닝 동안 3피안타 2실점 7K 호투를 펼쳐줬는데 아쉽게도 이 솔로포 2방을 허용을 하면서 경기 투수 패전 투수가 또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다르비슈 같은 경우에는 1회에 많이 흔들렸었는데 크로네너스의 정말 몸을 날리는 수비, 이 수비 때문에 2회부터 안정을 찾으면서 호투를 펼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근데 역시 고질적인 문제점. 다르비슈도 이제 게리콜과 마찬가지로 연속 경기 포스트 시즌 피홈런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 9경기 연속인가요? 게리콜이 이제 자기를 나 따라잡았어? 나 8경기로 따라잡았어? 그럼 나 9경기 연속 피홈런 맞는다. 따라올 테면 따라올 따라와봐. 때면 따라와봐. 이런 식으로 물론 잘 던지긴 잘 던졌어요. 하퍼가 친 홈런 역시 네. 발사 각도가 42도예요. 이거 웬만하면 안 넘어가는 건데 그쵸. 이제 하퍼가 워낙에 힘이 좋다 보니까 이렇게 슉 하고 담장을 넘어가더라고요. 고각도 홈런포. 네. 고각도 홈런이 연결이 되면서 다르비슈가 원래 같았으면 그때 흔들릴 만도 했어. 근데 안 흔들리더라고. 맞습니다. 다만 이 슈아버에게 정말 초대형 홈런. 페코파크 개장 이래로 가장 큰 비거리 488피트가 나왔고요. 네. 포스트 시즌 역사상 가장 빠른 타구 속도 119.7마일. 아. 이 홈런 이 두 개가 결국에는 이 샌디에고의 모든 실점이었죠. 맞습니다. 사실 샌디에고 타선도 할 말 많죠. 5회 1사 후에 마이어스 선수가 중전 안타 때리면서 첫 안타를 뽑아냈는데요. 9회 말 사실은 샌디에고도 이 득점할 수 있는 찬스가 있었습니다. 볼넷과 실책으로 찬스를 잡았는데 이게 사실 필라델피아의 약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알바라도 같은 경우에는 좌완으로서 100마일이 넘는 투심 패스볼을 던지는 선수입니다만 시즌 내내 사실 후반기에는 좋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볼넷, 그러니까 제구가 좋은 선수는 아니었고 그렇죠. 오늘 결국 볼넷 나왔죠. 그리고 또 얘기를 해야 될 게 알렉봄 3루수가 병살로 경기를 끝낼 수 있는 상황에서 조급해하면서 이제 송구 빗나가고 사실 이게 필라델피아가 무너지는 전형적인 경기라고 할 수 있었는데 그 이후의 대처가 좀 아쉬웠다는 거죠. 맞습니다. 1사 1, 2루에 마차도 선수가 그냥 우풀로 물러났고 벨 선수 삼진 당하면서 경기 이렇게 허무하게 좀 끝이 나버렸어요. 마차도도 3구 만에 이제 배트를 내고 말았고요. 이 조시벨 같은 경우는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 결정적인 홈런을 때려내긴 했었는데 이후에 또 언제 그랬냐는 듯 부진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왜 대타 기용을 안 했냐라는 이제 얘기를 또 듣고 있는 게 이 벨 선수의 이 꾸준한 기용, 그 뚝심 기용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 언제쯤 벨이 다시 한번 믿음에 보답하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하퍼 얘기 저희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완전 타선을 이끌고 있는 요조이 선수, 지금 타율도 4할 7리 4홈런 7타점 OPS 1.411입니다. 야, 필리스 타선은 뭐 하퍼로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죠. 사실 이 4홈런이 3경기 연속 홈런입니다. 이거는 필라델피아의 기록이고요. 지난해를 기점으로 브라이스 하퍼는 이제 완전히 다른 평가를 받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지난 2015년에도 최연소 만장일치 MVP를 차지하긴 했지만 이후에 계속 이제 트라우시랑 비교를 되면서 과대평가돼 있다라는 얘기들 많이 받았죠. 트라우시랑 하퍼랑 비교를 해? 약간 이런 취급을 받았었는데 지난해 또 어쨌든
커리어 두 번째 MVP를 수상했고 올해는 이 하퍼의 오랜 수건 자기 떠나고 워싱턴이 우승하고 자기는 좀 약간 기분이 꽁기꽁기한 근데 포스트 시즌을 오랜만에 진출해서 그런지 사실 하퍼가 워싱턴에 있을 때 딱 한 시즌 빼면은 포스트 시즌에서 계속 부진했어요. 그게 또 워싱턴이 디비전 시리즈에서 계속 탈락을 했던 원인이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진짜 맹활약을 펼쳐주면서 야 역시 S급 선수는 사야 되나 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맞습니다. 올 시즌에 뭐 팔꿈치 부상도 있었고 손가락 골절 뭐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99경기 출전하는데 그쳤습니다만 지금 포스트 시즌에서는 진짜 타선을 이끌고 있죠. 여기에 슈아버 선수까지 또 한번 보태주면서 카스테야노스 뭐 슈아버 요로 두 선수 사실 오프 시즌 때 영입했을 때 필라델피아 와 닭공야구 하네. 진짜로 닭공야구가 지금 이제 포스트 시즌에서 또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마차도와 벨 이 3번 4번 듀오가 8타수 무안타 오늘 경기 잘루 6개를 둘이 합작을 했던 만큼 이러면 못 이기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2대0으로 패배하게 된 게 이런 원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시 이제 김하성 선수 얘기로 좀 돌아가 보면요. 사실 전날 이 김하성 선수가 또 생일이었대요. 그래가지고 구단에 선물한 케이크를 SNS에 또 올리기도 했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해피 버스데이 하성킴 그리고 그 밑에는 김하성 생일 축하해 한글과 영문 동시에 또 이제 축하 메시지를 보내줬는데 메이저리그에서 생일 축하 받는 게 올해가 또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지난해에는 또 시즌이 일찍 끝이 나면서 포스트 시즌 진출 못해서 국내에서 또 축하를 받았는데 또 기분 좋게 현지에서 동료들과 함께 생일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김하성 선수가 확실히 현지에서 얼마나 많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MLB.com에서도 포지션별 비교 이 유격수 부문에서 이 필라델피아의 브라이슨 스탓보다 김하성이 좀 더 우위에 있다라는 또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평가 내용을 보면 시즌 전 타티스와 디디가 가을 야구 로스터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이제 많은 질문을 받았을 것이다. 두 선수 모두 가을 야구 로스터에 합류하지 못했었죠. 어쨌든 두 선수가 유격수에 서는 거는 양 팀의 원래 계획이 아니었지만 잘 해결됐다. 김하성은 방망이도 훌륭했지만 스탑보다 뛰어난 수비로 우위를 점하기에 충분하다.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요. 오늘 경기에서도 타석에서는 좀 실망스러웠습니다만 이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항상 안정적인 모습 김하성 선수가 또 보여줬고요. 아쉬운 부분은 오늘 경기 뭐 상대했었던 공들 타격했던 공들 쭉 살펴보니까 97.2마일짜리 포심, 96.1마일짜리 투심, 99마일 투심 공들이 정말 빨랐거든요. 이 패스트볼에 대응하기가 참 쉽지는 않았겠다는 생각 듭니다. 사실 빠른 구속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구속만 빠르다면 김하성 선수도 공략할 수 있다는 거를 이미 직전 경기에서 보여줬잖아요. 그 마지막 순간에 다저스를 이길 때 김하성 선수가 때려낸 공 옌시 알모트의 96마일이 넘는 투심 패스볼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윌러 같은 경우에는 김하성 선수를 단순히 옹호하기 위한 게 아니라 아무도 못 쳤어. 오늘 같은 이 윌러 선수를 상대로 잘 치기는 사실 좀 힘들겠지만 실투를 좀 노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보이고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필라델피아가 1차전을 또 가져갔고요. 이 내일 경기 놀라와 스넬이 맞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이 7전 4선승제 시리즈에서 첫 경기가 승리팀이 시리즈를 가져갈 확률이 64%. 뭐 많은 거는 많은 거지만 그래도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크게 차이는 안 나요. 네. 그렇죠. 그만큼 이제 7전 4선승제는 생각보다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1차전에서 지고도 경기를 뒤집는 사례가 그동안 많이 나왔다고 할 수 있겠고요. 맞습니다. 어쨌든 내일 경기가 샌디에고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만약 필라델피아 필리스가 원투펀치인 휠러와 놀라가 나온 경기를 다 잡고 홈으로 가면은 필라델피아는 2승을 이미 거둔 상태에서 홈에서 3경기 연속하게 되고 그랬을 때 당연히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죠. 시리즈가 끝날 가능성이 높다. 시리즈가 그대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샌디에고는 뭐 원정에서 굉장히 올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 놀라와 휠러 딱 두 선수가 나오는 경기 중에서 한 경기만 잡더라도 얘기가 많이 달라져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정을 가면은 샌디에고도 얼마든지 시리즈를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올 시즌에 이 스넬이 필리스를 상대로 2경기 나와서 2패, 9.1이닝 동안 7실점, 평균 자책점도 6.75로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반면에 이 패전 투수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이 놀라는 한 경기 동안 7이닝 1실점, 삼진 10개 잡아내면서 좋은 모습 보여줬거든요. 1실점 했는데 패전이라는 게 일단은 웃기기는 한데. 그래서 네. 놀라 보면은 항상 최근 몇 년 동안 평균 자책점은 3점대인데
승패는 항상 5할이에요. 어쩌겠습니까? 네. 근데 포스트 시즌에 어쨌든 롤라가 2승 무패, 지금 12.2이닝 동안 무실점입니다. 사실 휠러가 투구 내용 오늘 경기 빼더라도 두 경기에서 더 좋긴 했었는데 롤라도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스넬 선수도 뭐 가을에 지금 3.12의 평균 자책점 나쁘지는 않지만 일단 선발 매치업으로만 봤을 때는 다소 필리스 쪽에 기우는 게 또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스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있죠. 종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 팀도 몰라. 그리고 필라델피아랑 만났던 거 전반기 스넬입니다. 네. 후반기 스넬은 사실 2점대 다르죠. 굉장히 좋았었잖아요. 그리고 스넬 같은 경우에는 이 제구만 잡히면은 잘 던진다는 걸 다저스전에서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 약간 좀 뭔가 주사위 같은 느낌이 드는 선수이기는 한데 내일 호투를 펼쳐준다면 샌디에고가 이길 가능성도 상당히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어쨌든 김하성 선수의 가을 야구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내일 경기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일 또 샌디에고가 승리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필라델피아가 또 2차전까지 또 가져가게 될지 굉장히 또 궁금한데요. 여러분들도 또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또 내일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오늘은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